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과원 기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팀들이 순위에 들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이 머지않은 더 마블스입니다. 캡틴 마블을 필두로 완다의 헥스에 의해 힘을 얻은 모니카 램보와 미즈 마블로 신고식을 치른 카말라 칸이 속해 있는 팀인데요. 로난의 미사일을 비롯해 타노스와 스칼렛 위치까지 맞짱이 가능한 캡틴 마블이 있는 이상 전투력은 극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알을 관통한 모니카 역시 비행 능력과 블라스트를 시전할 수 있으며 카말라 칸 또한 웬만한 초인 이상의 스펙을 보여주었는데요. 1편에 등장한 마리아 램보의 등장도 예고되어 있지만 엔드게임 이후 암으로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회상으로만 등장할지 혹은 838 유니버스에서 캡틴 마블이 된 떡밥이 회수될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아마데우스 조를 맡을 것이라는 박서준의 역할은 마블보이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블보이는 크리 종족에 의해 바퀴벌레 유전자와 결합한 뒤 초인으로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바퀴벌레의 특성을 이어받은 이상 생존력은 누구보다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때 다크 어벤져스에서 캡틴 마블로 활동했던 만큼 캐럴 댄버스와 밀접한 관계를 지닐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아마데우스 조를 맡게 될 경우 과거 헬렌 조를 비롯해 헐크의 사이드킥 혹은 토르에 등장했던 헤라클레스와도 접점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마 길가메시처럼 죽진 않겠죠? 마이티 토르가 가세하면서 팀이 완성된 팀 토르입니다. 아스가르드 고난은 발키리가 이어받았지만 팀의 리더나 아스가르드의 정신적 지주는 여전히 토르가 맡고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 전신 누드까지 감행하는 정말 몸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토르의 힘을 사용하는 자가 2명이나 있다는 점에서 웬만한 팀들은 쌈 싸먹는 스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발키리나 코르그 역시 헐크의 괴력에 버금가는 3인분 이상씩 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헬라 같은 신급 인물들을 제외한다면 당해낼 존재가 없을 정도인데요. 제인과 토르는 한때 연인관계였으며 코르그와 발키리 역시 토르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화가 없는 몇 안되는 팀입니다. 다만 아스가르드가 멸망하면서 어촌 생활을 하며 지내는 등 상당히 궁핍한 시절을 보냈지만 현재 테마파크 및 여러 광고를 계약하며 형편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내 복지는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가족 같은 모습을 보여준 완다 비전 가족입니다. 완다와 비전이 부부가 되었다는 점에서 전투력은 설명이 필요 없는 상태이며 그녀의 자식 역시 염동력과 스피더로 일반 요원들을 제압하는 등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완다가 만든 헥스 내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완다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부대 하나 만드는 것쯤은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지 다른 멀티버스에서 자식을 뺏어오려 했으나 친자 소송에 실패하면서 결국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다만 토미와 빌리는 영 어벤져스를 위해 다시 등장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완다와 만날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명실상부 최고의 팀이자 최고의 활약을 펼친 어벤져스입니다. 초창기 오리지널 6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멤버들은 급한 일이 생길 때만 모이는 객원 멤버에 가까운 형태이지만 인피니티사가 최종 보스였던 타노스를 물리칠 정도였으며 토르를 비롯해 완다와 비전, 캡틴 마블, 헐크가 모였다는 점에서 전투력은 극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워낙 한 성격하는 인물들이 모인 만큼 불화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토니는 시도 때도 없이 빌런들을 만들었으며 서로의 이념 차이로 인해 캡틴과 항상 다투는가 하면 소커비아 협정을 두고 아예 팀이 해체되기까지 했었죠. 새롭게 합류한 캡틴 마블에게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며 시작부터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벤져스 최강자였던 완다는 스칼렛 위치로 각성하여 멀티버스를 쏙대밭으로 만드는 등 역대급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다만 자신의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팀에 합류한 토니나 일생을 못 맞춰 싸운 캡틴과 블랙 위도우 등 히어로 정신은 누구보다 투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토니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어벤져스 전원이 의식주 및 장비를 지원받는 등 사내 복지는 그 어떤 팀보다 뛰어났는데요. 토니가 사라지자 팔콘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습이 등장했으며 스파이더맨은 파프롬 이후 더 이상 장비를 지원받지 못하는가 하면 미즈 마블과 쉬얼크는 다른 곳에서 슈트를 지원받는 등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존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가디언즈 오브 멀티버스입니다. 리더인 스트레인지를 제외한다면 2순위인 토르조차 상당히 격차가 있는 멤버 구성이지만 스타로드가 스톤을 훔치고 블랙 위도우가 울트론을 해킹하는 등 서로 간의 팀워크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와처라는 신급 존재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나타샤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는 등 사내 복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편인데요. 결정적으로 스트레인지 개인의 능력과 서포트가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울트론의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내는 등 스트레인지의 지분이 99%인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빌런의 성향을 띤 킬몽어가 스톤을 가로채려는 불상사가 일어날 뻔했지만 이 또한 킬몽어까지 함께 제거하려는 와처의 큰 그림으로서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찰스 이그제비어의 등장으로 인해 존재가 밝혀진 엑스맨입니다. 최근 카말라 칸까지 엑스맨으로 확인되면서 엑스맨의 데뷔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메가급 뮤턴트인 진 그레이와 찰스, 스톰, 매그니토가 속해 있는 최고의 팀으로서 현존 어벤져스에 필적하는 전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일찍이 매그니토가 엑스맨들을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거나 그의 신복이었던 미스틱을 통해 센티넬이 개발되면서 엑스맨들이 전멸되는 등 어벤져스는 감히 넘보지 못할 역대급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다만 찰스가 세운 학교를 통해 교육 수준이나 생활 환경은 매우 좋은 편이기 때문에 복지 수준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엔드게임 때 뭉친 여성 히어로 팀입니다. 공식 최강자로 인정받고 있는 완다와 캡틴 마블을 필두로 블랙 위도우를 제외한 모든 여성 히어로들이 모인 자리였는데요. 치타오리 최고의 병기 레비아탄은 물론 오코에는 블랙 오더를 쓰러뜨렸으며 와스프와 페퍼, 슈리의 공격에 타노스가 나동그라지는가 하면 완다와 캡틴 마블은 자체적인 능력만으로 타노스를 제압할 정도였습니다. 일회성 이벤트로 끝난 팀이었지만 아이언맨과 캡틴, 토르조차 고전했던 타노스를 가볍게 압도하면서 엔드게임 최고의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마블 가장 강력한 팀 2부였습니다. 어벤져스 차기작이 시크릿 워즈로 결정난 만큼 지금보다 더 많은 히어로와 빌런들이 등장할 것이며 서로 팀을 이뤄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시크릿 워즈로 빌드업해가는 마블은 또 어떤 새로운 인물들을 등장시킬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